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월 10일 K리그 1 24라운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의 경기가 종료됐고 주말과 월요일까지 28라운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체크하기 전에 24라운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의 경기는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보고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전북현대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게 전북현대가 이번 시즌은 수원FC를 상대로 연일 승리를 이어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수원FC를 상대로 전북현대가 전반 8분 송민규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후에도 전북현대라면 보여줘야 할 만한 플레이들이 전반전을 필두로 조금 더 많이 나왔고 그런 점에서 수원FC가 몇 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전북현대가 만들어내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매번 걸리면서 결국은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고 전북현대가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송민규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역시 춘천 송암에서 벌어졌습니다. 후반 87분 갈레고 선수가 엄청난 원더골을 집어넣으면서 1대0 강원FC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굉장히 지리멸렬한 경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갈레고 선수가 굉장히 좋은 득점 만들어내면서 강원FC가 지금 좋은 흐름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좋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경기 승부의 차이를 만들어낸 갈레고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부에서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역시 적은 경기를 예측할수록 더 잘 맞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이제 28라운드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8월 13일 6시 울산 문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울산이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홈에서는 1승을 거뒀고 1무는 대구의 DGP 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졌던 경기에서 제카 선수가 다시금 PK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승 1무가 됐는데요. 울산현대 현재 순위는 1위 52점의 승점 가지고 있고 대구FC의 경우에는 9위 27점의 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에서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지난 현대가 더비 후반전엔 거의 강등권급 경기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패를 당했습니다. 전북의 몇 가지 포인트에서의 아쉬운 결정력이나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면 울산현대는 굉장히 크게 많은 실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이러나 저러나 물론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울산현대가 전북현대와의 승점차가 현재 3점이라는 것은 울산이 분명 지금쯤 다시금 힘을 내야 할 만한 타이밍이고 지금 힘을 내지 못한다면 지난 3년과 전혀 다를 게 없는 타이밍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이 되는 건 선수들끼리 알아서 라인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독이 라인을 내리라고 할 때도 자기들끼리 어떤 굿플레잉이 안 돼서 약간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울산인데 선수들끼리 알아서 내리면 그 조직력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하고 라인을 내린다기보다는 뒷공간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팀이 뒷공간을 파려고 할 때 그 뒷공간을 다시 울산은 파면 되거든요. 거기에 바코도 있고 엄원상도 있는데 라인을 많이 올리는 울산 같은 팀은 뒷공간에서의 실점은 어쩔 수 없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 실점을 내주더라도 본인들이 잘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울산이 좀 더 집중을 해서 경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한 경기를 더 했는데 12와 승점이 1점 차입니다. 이 점은 대구FC가 바로 다음 경기 결과만 봐도 울산에게 패배를 하거나 비기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팀 김천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역전이죠. 이런 점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대구FC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 경기들에서는 세징야와 홍정훈의 부재가 눈에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세징야가 없었을 때 이제 김진혁이 들어가서 풀어주는 건 아무래도 조금은 한계가 있고요. 홍정훈이라는 센터백이 물론 수비진을 리딩해주고 빌드업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세징야가 있고 후방에 김진혁, 조진우, 정대욱 이렇게 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수비의 핵 중에 한 명, 그리고 공격의 핵. 사실 세징야는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모두 핵이 되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눈에 띄게 경기력이 저하된 모습이 있고요.
추가로 이진용, 황재원, 케이타가 모두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주전조에서 4명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케이타 선수의 경우에는 홍철을 대신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주전조 4명이 빠졌다는 건 대구FC 입장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울산의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조현우 키퍼, 백포에는 서령우, 김영건, 김기희, 김태환, 중원에는 원두재, 이규성, 아마노, 측면에는 박화, 엄원상, 토베널 레오나르도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오승훈 키퍼, 백스리에는 김우석, 조진우, 정태욱, 윙백에는 홍철과 이태희, 중원에는 페냐와 이용래, 스리톱에는 김진혁, 제카, 고재현입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업 들고 나오는 것이 울산의 좀 특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규성을 좀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고명진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쓰지도 저렇게 쓰지도 못하는 미드필더가 되어버린 이전에 고명진을 생각할 때 그것과는 조금은 다른 타입인데, 이규성이나 김성준, 이런 선수를 좀 많이 써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신형민 선수는 상당히 좋은 베테랑이고 능력이 있는 선수지만 원볼란치보다는 차라리 원두재 신형민 투볼란치나 아니면 백스리를 사용할 때 오른쪽 스토퍼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왼쪽 중앙 센터백이 모두 이제 바뀌었죠. 김진혁은 이제 1.5선 내지는 2선으로 올라가 있고 조진우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주전 센터백은 정태웅만이 센터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윙백인 황재원 선수 자리에는 이태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진용이 빠진 자리에는 김희승 내지는 이용래, 그리고 세징야가 빠진 자리에는 김진혁이 들어가 있고요. 과연 또 어떤 경기가 풀어질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모두 중원에 있는 선수들인데요. 울산은 원두재입니다. 중원에서 긴 시간 동안 라인은 조율을 해줘야 되고 본인의 폼도 올려줘야 되는 두 가지 큰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두재가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울산도 경기가 잘 풀린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파악하고 경기를 해줘야겠고요. 반면에 대구는 페냐입니다. 세징야가 없을 때 창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페냐가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전북 현대의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수원FC전을 승리하면서 울산과의 승점을 3점 차로 좁혀놨고 인천은 아직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전북이 1승 1무를 거뒀는데 인천 전용에서는 전북 현대가 또 승리를 거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승부전적 동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좀 큰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승 1무를 전북 현대가 두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1승을 하면 딱 맞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인천이 전북을 잡고 승부전적을 동률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조금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고요. 김동민과 아길라르가 경고 누적 경고로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또 어떻게 메울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점이고 이 점은 예상 라인업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인천이 한창 지금 전북이 체력이 약간은 저하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경기 수원FC전에서도 전북이 전반전은 굉장히 좋았는데 후반전에서는 좀 아쉬웠던 점들이 많거든요. 아쉬웠던 점들이 많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중앙에서 잘 풀어가다가 체력적인 포인트가 약간은 안 좋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인천이 집중을 해서 잘 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송민규의 부활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송민규 선수가 굉장히 본인이 잘하는 특유의 스피드를 살린 그런 공격을 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가 앞으로 또 어떤 플레이를 해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반면에 전북 현대가 중앙에서 최근에는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김진규, 맹성웅, 류재문 이 조합에서 더 잘 풀어나간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맹성웅이라는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보다 보면 이 선수를 원볼란치에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맹성웅이라는 선수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김상식 감독인데, 사실 전술적인 포인트로는 김상식 감독이 비판을 받지 않았던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드필더 조합은 꽤 나쁘지 않고, 맹성웅에게 아쉬운 건 그나마 180에 72kg라는 이 체격인데
사실 삼선 미드필더로서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그렇게 큰 몸도 아니지만, 백승호가 잘 복귀를 한다면, 그리고 류제문이 지금처럼 파트너 역할을 잘 해준다면, 류제문과는 투볼란치, 그리고 백승호는 백승호가 박스박스로 좀 많이 띄워주면서 원볼란치 자리에서도 맹성웅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구스타보 선수도 일정 시간 휴식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중 인터뷰에서 김상식 감독이 구스타보 선수가 약간은 힘들다고 해서 경기에서 좀 라인업에서 선발 제외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기 또 보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첫 번째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천 전용에서 구스타보 선수가 헤더 득점 만들어내면서 이겼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전북이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업은 뭐 비슷합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빠질 선수가 빠지면서 이태희 키퍼, 백스리에는 델브리지, 강민수, 김준엽, 윙백에는 강윤구와 민경현, 중원에는 김도혁과 이명주, 전방 3톱에는 김보섭, 김성민, 에르난데스를 예상해봤고요. 뭐 오른쪽 센터백인 김동민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는 김준엽이 최근에도 백스리 스토퍼 알바를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오른쪽 윙어 자리에는 김성민 선수가 다시 약간 출전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김성민 선수가 본인의 활약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북의 경우에는 이범수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박진섭,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류제문, 맹성훈, 김보경, 이선에는 송민규와 문선민, 톱에는 구스타보 선수가 예상이 됩니다. 홍정호가 복귀하지 못한다면 윤영선이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송범근 선수도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김상식 감독이 밝혔는데 과연 또 이범수 선수가 이번 경기도 출전을 할지 아니면 송범근 선수가 회복을 해서 경기에 나올지는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백승호가 빠지면서 맹성웅, 류제문, 김보경 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맹성웅이라는 선수가 김보경 선수를 정말 잘 이용하거든요. 이런 포인트들도 전북의 미드필더 조합이 오히려 지금 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인천은 김도혁, 전북은 문선민인데요. 김도혁의 경우에는 전북과의 중원 경쟁에서 승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도혁의 활동량 그리고 이명주의 개인 능력들을 통해서 과연 전북 중원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끌어낼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문선민의 경우에는 인천이라는 팀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슬러스의 경기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포항 슬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양팀의 승점 차는 6점이고 만약에 제주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 잡는다면 3점 차가 되겠죠. 다만 이번 시즌에는 포항이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허영준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득점을 하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능력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지난 경기 정말 신기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변형 백스도 아닌 그냥 백4 이렇게 나왔는데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특히 왼쪽 풀백은 조성준이었고요. 이제는 이런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선수단이기 때문에 승부 전적을 동률로 맞추기 위해서 제주 유나이티드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의 지난 경기처럼 좀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슈에서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가 약간은 미지수인데 경기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주 유나이티드가 금요일에 경기를 하고 지금 이번 경기는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격리만 생각을 해보면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못 뛸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후에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못 나온 선수들은 이 경기에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폰슬러스의 경우에는 승부전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전적을 동률로 맞추면 그만큼 더 순위에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펑슬러스의 경우에는 승부전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 2연승을 넘어 3연승까지 하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전북의 발목을 잡는다면 포항슬러스도 2위권 경쟁 내지는 우승권 경쟁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연 포항슬러스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좀 기대가 되고 포항의 경우에는 하프스페이스 수비를 정말 잘하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도 막아냈고 서울도 막아냈고 포항슬러스는 이런 하프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 잘 막는 편인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하프스페이스도 하프스페이스인데 그냥 개인 돌파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측면 수비는 또 어떻게 해줄지 포항슬러스의 어떤 수비적인 전술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상 라인업을 보면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백스리입니다. 김동준 키퍼, 백스리에는 정훈, 김호규, 김봉수, 윙백에는 정우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쓰리톱에는 제르소, 주민규 링인데요. 이 라인업이 베스트 11이지만 코로나 이슈가 없다면 이대로 올 것이고, 코로나 이슈가 있다면 이 선수들 중에 일부가 교체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반면에 포항의 경우에는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욱,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고영준, 전방 3톱에는 임상혁, 허영준, 정재입니다. 그랜트 선수의 몸이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랜트, 박찬용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 그랜트가 상태가 좀 안 좋다면 박찬용, 박수웅의 센터백 라인, 오른쪽 풀백에는 신광훈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민 선수도 지난 경기 안 나왔는데 심상민 선수가 뛸 수 없다면 왼쪽에 박승욱이 들어가거나 해서 오른쪽에 김영환을 세워도 되고요. 여러가지 풀백 자원들은 꽤 괜찮은 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제르소, 포항의 경우에는 허영준인데요. 제르소는 알고도 막기 힘든 선수입니다. 포항의 측면 수비가 상당히 두터운데 이 점을 제르소가 좀 뚫어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반면에 포항의 허영준은 제주 센터백의 높이가 꽤 낮다는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헤더를 이용한 득점 장면이 꽤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또 포항이 또 허영준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망전이죠. 수원 삼성과 성남 FC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현재 순위는 11위, 성남 FC의 현재 순위는 12위고요. 양 팀의 승점 차는 6점 차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수원이 1승 1무를 거뒀고 최다 득점자는 한 골을 넣은 선수만 5명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수원 삼성입니다. 어쩌면 멸망전,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홈에서는 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0점 몇 대의 승점 획득 확률이 평균 승점인데 홈에서는 그래도 1점 몇이거든요.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홈에서 경기하는 게 오히려 좀 다행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강등 프로에 나간다고 해도 지금은 열심히 뛰어서 폼을 올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강등 프로에 가게 됐어라고 마냥 절망하고 있으면 경기력은 가만히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어줘야 하고, 이 선수들이 득점을 아예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라는 걸 지난 수원 더비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수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점인데, 불투이스나 이런 선수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 경기를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수원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강등을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이 경기를 잡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시 끊긴 흐름도 이어나가야 하고 이 경기를 잡아서 승점 3점 차를 만든 이후에 일말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렉트면 그냥 아무도 손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파이널 A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파이널 B에서 만날 게 분명한 두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과연 또 어떤 경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 보면 수원의 경우에는 양영모 키퍼, 백포에는 이기재, 불투이스, 민상기, 장호익, 중원에는 이종성, 사리티, 정승원, 윙에는 전진우와 류승우, 톱에는 안병준입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김영광 키퍼, 백포에는 최지묵, 김지수, 권한규, 이시영, 그리고 이선에는 박수일, 밀로스, 권순영, 구본철, 투톱에는 팔라시오스와 뮬리치인데요. 이시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김훈민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우측 풀백 라인이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또 변형 백스리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간다면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김남일 감독의 성남입니다. 수원의 경우나 성남의 경우나 베스트 11은 최근에 확고한 상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냐가 조금씩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과연 멸망전인 양 팀이 어떤 경기를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경기에선 어떤 선수와 키플레이어가 될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이종성입니다. 이적 시장 전까지는 친정팀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전 소속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종성이 성남에서 최근 1년 반을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과 이종성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양 선수 팀이기 때문에 이종성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성남의 중원을 어느 정도 막아내고 수원이 수원만의 경기를 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뮬리치인데 득점이 없을 때는 성남은 뮬리치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뮬리치가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잘 풀어줄 수 있을지를 다시금 이 경기를 통해 확인할 만한 시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뮬리치 선수 뽑아봤고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이 경기 역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성남FC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강원FC 현재 순위는 7위,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순위 차이는 나지만 승점 차이는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은 바로 상대팀을 앞서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요. 이번 시즌에는 1승 1패를 거둔 양팀입니다. 수원FC에서는 정재용 선수가 최다골, 강원FC에서는 양현준 선수가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양팀의 경기인데요. 과연 또 어떤 경기가 만들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강원입니다. 강원은 이제는 강팀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반 막판에 갈레고의 엄청난 그런 원더골이 터지는 것도 강원이 지금 굉장히 강팀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갈레고까지 이렇게 잘 터지면 공격도 정말 강하고 그러면서 강팀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서민우의 부상은 좀 많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강원의 경우에는 일단 수비가 강한 팀인데 그 과정에서 공격까지 이렇게 강해져 버리니까 강원이 정말 완벽한 팀에 다가가는 데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수 밸런스가 꽤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케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의 경우에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어쩌면 약간은 안타깝게 지난 경기를 패배했습니다. 물론 전반은 약간 쌈싸먹혔죠. 중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후반에 전북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승우가 어떻게든 힘든 상황에서도 경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승점 1점은 땄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파이널 A 자리를 지키려면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되는데, 원정에서의 수원FC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득점력은 큰 변수입니다. 원정에서는 10골을 넘기지 못했거든요. 이런 점은 수원FC가 좀 아쉬워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런 점에서 강원은 춘천에서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FC가 흐름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약간 힘든 상황에서의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을 보면 강원의 경우에는 유상훈 키퍼, 백스리는 윤석영, 케빈, 김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김동현과 한구경, 쓰리톱에는 김대원, 이정엽, 양현준인데요. 최근에 김영민이 못 나오면서 케빈이 중앙으로 나오거나 왼쪽 센터백으로 나오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또 중앙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패스를 많이 뿌려줄 수 있는 선수지 수비력이 안정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 수비력이 좋은 선수를 놔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풀백 출신이기 때문에 센터백으로서의 수비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럴수록 신세계가 요소금은 그리워질 강원입니다. 그리고 서민우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국영 선수가 김동현의 파트너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박배종 키퍼, 백파에는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이용, 그 윗선에는 무릴로, 정재용, 제가 왜 박주호를 먼저 안 말했죠? 박주호, 정재용, 이승우, 투톱에는 임현과 야스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4-2가 아니라 4-2-2-2로 봐도 될 정도로 무릴로와 이승우는 하프스페이스 공략에도 어느 정도 힘을 좀 쓰는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의 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이용이나 이런 선수들도 지금 수비 라인을 보면 2명의 한 전성기 때 선수, 그리고 2명은 베테랑 선수들인데 이 조합이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도 계속해서 볼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무릴로와 이승우가 케빈이라는 선수가 버티고 있는 이 강원의 어쩌면 불안정한 수비진을 또 어떻게 뚫어낼지도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 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현준과 이승우인데요. 양현준의 경우에는 파이널 A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수원FC의 라인을 올리고 빈 공간을 많이 털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수원FC의 경우에는 강원과 수원 모두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하는데 먼저 수원FC가 뚫어낼 수 있을지는 이승우에게 달렸다는 점에서 과연 원정승우는 이번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상무와 앱서울의 경기인데요.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2,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8입니다. 양팀의 승점 차는 4점 차고요. 이번 시즌에는 김천이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3골을 득점을 했고요. 이 경기가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점점 말년병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키퍼에서 구성윤, 수비에서 정승현, 미드필더에서 권혁규와 정현철, 톱에서 조규성. 이 선수들이 다 빠지고 있는데 과연 중심이 되었던 이런 선수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가 조금은 궁금해지는, 그리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김천이고요. 사실상 새로운 시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김천이 어떻게 이 빈자리들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시즌 전에 레알 김천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약간은 안 맞는 모습 내지는 약간은 선수들이 소심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런 점들을 또 김태환 감독이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조금은 궁금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제주전에는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주의 라인업을 보면 앱서울이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라인업이었는데 결국은 또 졌죠. 이런 2대0으로. 특히 김신지는 굉장히 안 좋은 태클까지 했고, 이런 건 앱서울이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되고, 감독은 감독이고 선수도 선수대로 조금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부 전적을 이제는 제대로 좀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제가 승부 전적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돌려놓지 못한다면 파이널 B에서 만약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앱서울이 약간은 분위기부터 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B를 들어가기 전에 앱서울은 승부 전적을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있을 팀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선수들의 라인업 퀄리티도 그렇고요. 과연 또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을 팀이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더 좋은 경기를 많이 집중력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앱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라인업 보면 김천의 경우에는 황인재 키퍼, 백포에는 김한길, 송주훈,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한찬희, 이영재, 쓰리톱에는 김경민, 김지현, 권창훈입니다. 지금 김천 라인업, 예상 라인업 보면 말년병장은 딱 한 명, 권혁규입니다. 이 자리에 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윤석주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윤석주를 사용하느냐, 다른 선수를 기용하느냐는 김태형 감독의 차후 경기 운영을 보면서 조금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 라인업이 최고로 나올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양한민 키퍼, 백포에는 김진야, 이상민,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로세비치, 케이지로, 전방 3톱에는 조영욱, 일류첸코, 나상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오스마르 선수가 빠진 게 가장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나상호와 조용을 교체 투입하게 된다면 정한민과 강성진을 두고 외국인 선수 4명을 한 번에 선발 실전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안 되니까요. 앱서울의 경우에는 참 고민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너무나 핵심이었던 오스마르여서 이런 점도 약간의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기성용의 체력 저하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천을 잡아낸다면 또 분위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라운드에 벌어지는 경기가 33점이라는 승점을 가지고 있는 강원과 수원FC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또 수원FC가 앱서울이 이 경기를 잡았을 때 그 팀들과 또 동률이 되잖아요. 이런 점은 또 앱서울이 충분히 동기를 부여받아서 뛸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는 권창훈과 나상호인데요. 권창훈은 나홀로 슈퍼매치를 뛸 예정입니다. 과연 이 경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권창훈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 앱서울은 나상호입니다. 이제는 슬슬 득점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김천의 측면을 뚫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앱서울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 예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과 대구입니다. 울산과 대구의 경기는 대구의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다는 점에서 울산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고요. 인천과 전북의 경기는 인천이 홈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어쩌면 분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제주와 포항의 경기는 포항의 폼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원과 성남의 경기는 수원의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의 승리, 강원과 수원FC의 경기에는 흐름을 탄 강원을 수원FC가 막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원의 승리, 김천과 서울의 경기는 서울의 측면 자원이 홈 김천을 상대로 힘을 내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앱설의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부 예측은 이 정도로 나오고요. 지금까지 28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경기에 계속해서 좀 빡빡하게 있고 영상 많이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열심히 또 영상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또 많은 시청과 K리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